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이란 종목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정말 되게 많이 이상한 댓글은 아닌데, 뭐 하나가 조금 그런 댓글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좀 지워버렸는데요. 공부를 안 하시는군요. 이제 시작인데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무렴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 댓글 적으신 분보다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뭐 학교 선생이 저 애들보다 공부 안 하고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TV에서, 뭐 저도 TV 방송을 상당히 좀 오래 출연했지만, TV에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혹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뭐 지금 시작이면 지금까지 10년간 올라온 건 뭐란 얘기입니까? 10년간 지금 30배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셀트리온이 지금 40조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그럼 뭐 30배 정도 올라오면 뭐 12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3개 합쳐놓은 거 그 시가총액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좀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댓글 좀 다시고요. 댓글 달지 마세요. 예, 댓글 그런 분들 댓글 달지 마시고요. 뭐 보고 댓글을 나중에는 뭐 없앨 수도 있어요. 댓글 다는 거를. 그리고 그 얘기 아닙니까 어제. 좀 넓게 보라고. 그 얘긴데 왕이 된 종목이 아니라 왕이 될 종목을 찾아라. 그런 얘긴데 요만한 웅덩이에 갇혀 사는 물고기한테 야 저기 밖에 나가면 강이라는 것도 있고 호수라는 것도 있고 바다라는 것도 있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물고기가 야 네가 이 웅덩이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좀, 그런 댓글은 조금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자,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들 좀 살펴볼게요. 자, 이 트럼프 참, 나 진짜 트럼프가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통계를 보고 트럼프가 사망자 급증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뭐, 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또람프가 맞죠, 또람프가. 그리고 더 열받는 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한국은 코로나19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가 못하니까 잘한 나라, 솔직히 우리 국민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전부 다 마스크 다 끼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뭐 상당히 절제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인데, 통계 조작을 했대요.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 이거는 내가 잘해서 남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변에 이런 것들을 깎아내려서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한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되죠.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았어요. 역시 또람프라서 오늘도 뭐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하네요. 자, 그리고 저 백신 관련해서 러시아 쪽 보건당국이 10월 달부터 백신 예방 접종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자, WHO에서는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이상 진행 중이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금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안정성 같은 경우는 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이상까지 하고 백신을 놔서 괜찮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한두 사람이 맞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맞는 거니까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러시아 쪽에서는 강행하려는 그런 생각인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언론 쪽에서는 틱톡 관련해 갖고요. 미국은 불량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복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틱톡 인수에 애플도 좀 관심이 있다 그러죠.
애플도 틱톡 인수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람프 진짜. 트럼프는 이 틱톡이 매각이 되게 되면 사는 틱톡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매각 차익은 국가에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참 대단한 트럼프입니다. 자, 그리고 저 레바논의 베이루트 근교에서 좀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래요. 자, 근데 뭐 이게 뭐 며칠 전에 이스라엘하고 총격전이 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좀 시각도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공습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양책 관련해서 요게 조금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추가 부양책 관련해 갖고 뭐 좋은 의견을 나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추가 부양책이 다음 주까지도 합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좋은 의견은 나눴지만 다음 주까지도 합의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좀 불안감들 요런 거는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푸는데도 물가가 올라가질 않고 있죠. 자, 근데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인플레이 급등 우려도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일단 경고 섞인 멘트를 좀 내놓은 게 있었고요. 자, 니콜라 쪽에서 주행거리 600마일의 자동차를 공개했다. 뭐 요런 얘기, 요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뉴스들 조금 살펴봤고요. 자, 요거 저 HTS 화면 보면서 저 움직임들, 해외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쪽이 0.1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이 꽤 많이 올랐어요. 홍콩이 2% 정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3대 지수는 조금 좀 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원한 그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다우가 0.62%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0.36%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이 0.35%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9%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공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장중에 조금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매매 공방이 조금 있었던 그런 하루였어요. 자, 미국 나스닥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판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뭐 보합권 출발했죠. 보합권 출발했다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막판에 뭐 굉장히 강하게 또 조금 이렇게 위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마감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 하루였었고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양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뚫었죠. 자, 이 고점, 이 부분을 벌써 뚫어버리고 그 위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여기서 고점 이거를 뚫고 난 다음에 또 상당히 좀 거기서 돌파했다가 자, 한번 깼다가 다시 재돌파했다가 지지받는 모습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강하게 이렇게 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강하게 튀었다가 지금 재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요런 것들은 조금 향후 시장도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좀 있긴 있지만 좀 좋은 시장이 나올 가능성들, 그럴 가능성들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어제 뭐 별 특별한 그렇게 강한 수급은 없었어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1,8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615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488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 동시에 쌍끌이 매도를 했는데 그 전날
외국인들 2,700억, 기관이 3,700억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매도 강도는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가 또 1,500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709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기관이 553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도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장중에도 어제 오전장에는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매수가 요거보다 좀 더 있었죠. 자, 근데 오후장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현물시장에서는 조금 팔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한 275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1392억 정도를 순 매수했고요. 기관이 17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옵션 시장 수급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에 배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 내일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누적 수급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그냥 일자별 수급 요거만 볼게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22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콜옵션을 12억 정도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풋옵션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3억 정도 순매도, 금융투자는 1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엊그저께도 이런 모습이었죠. 외국인들은 콜옵션도 팔고, 어제도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콜옵션도 팔고, 풋옵션도 팔고, 자, 옵션을 콜, 풋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시장이 조금 그냥 옆으로 횡보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수급이었습니다.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콜옵션 쪽 좀 매수를 했는데 누적으로 보면 풋 매수가 훨씬 많아요. 자, 어제는 1억밖에 매수를 안 했지만 그 전에 순매수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지금 주가가 조금 빠졌으면 하고 아마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수급까지 좀 짚어봤고요. 저 국내 시장도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흐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좀 갭으로 떠서 시작했어요.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하고는 조금 좀 그 키 맞추기가 나온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설주들 이런 것들 그동안 막 되게 못난는 짓 하는 것들 되게 안 올라오고 막 그러던 애들 얘네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상대적으로 또 그동안 좀 견조했던 좋았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쭉 당겼었네요. 2284포인트 정도까지 당겼다가 조금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강하게 밀어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자, 1시 정도 1시 정도에 바닥 찍고 2시 정도에 그거 바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조금 돌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상승 추세 선상에 있는 그런 경우에요. 자, 이거를 쓸데없이 미리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계속 드리는 얘기예요. 계속 지금 전에 2200포인트에서 지지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21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아도 이 짧게 22평선 근처 정도 이쯤에서는 그냥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도 22평선도 계속 위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쪽에서 보시면 22평선 자체가 2200 밑에 제가 2140포인트에 22평선에 놓여 있습니다. 2150포인트에 놓여 있습니다. 2160포인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좀 드렸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딱 여러분들 그냥 고정된 숫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200, 2150
2160 이렇게. 그런데 이 지지받을 수 있는 그것들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거 뭐 어느 정도 약간의 경험만 있는 분들 같으면 충분히 체크가 되고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고, 이평선이란 거, 이평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2220포인트 정도의 20일 이동평균선이 놓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가가 뭐 의심할 수 없는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런 것들이 완전히 좀 뭐랄까 무너뜨리고, 또 이게 추세 자체가 방향이 꺾이고 전환이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나스닥 시장을 보면서 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의심할 바 없는 위쪽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자, 이게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올라갈 때 주가는 보면 좀 속된 얘기로 그냥 꾸역꾸역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빠질 때 주가하고 올라갈 때 주가하고 좀 틀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콜 옵션 쪽은 조금 길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물론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 틀려요. 시점에 따라 틀린데 일반적으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좀 들고 가면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게 유리하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잘 노려서 그냥 한 방에 먹을 생각, 그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요게 올라가는 주가 움직임하고 하락하는 주가 움직임하고 조금 틀려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는 웬만해서 한 번에 그냥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부러지지가 않고, 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차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시간을 막 좀 끌고, 또 이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뭐 좀 늘어나면서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때 하락하는, 그때보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야, 요거는 잘못하면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판단할 그런 시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고점을 예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지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뭐 TV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자, 이때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1600 정도에 올라오니까 야, 이거 며칠 만에 1600인데 지금 뭐 팬데믹 상황인데 다 경제 봉쇄해야 한다는데 여기 고점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죠. 1700에서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 1800에서 또 그런 얘기, 1900에서 또 그런 얘기. 시장을 미리 예단을 했다라면요, 이쪽에서 주식 팔고 혹시 지금 뭐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식 팔고 인버스를 들어가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 올라오는 시장에서는 쉽게 그냥 고점을 예단하지 마십사 하는 게 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자, 지금 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부양책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 조금 불확실성으로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좀 뭐 펠로시가 다음 주에도 좀 부양책이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뭐 그 얘기를 100%다 믿는 건 아니에요. 자, 뭐 그 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부각이 돼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100번 양보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그렇게 크거나 깊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조정이 될 겁니다. 자, 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뭐 잘 챙겨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미국 시장 선물 좀 잘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지금 선물 시장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출렁출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수급 장중에 잘 챙겨보시고, 뭐 중국 시장 움직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 원달러 환율 정도, 그 다음에 장중 수급 동향, 이런 것들 좀 잘 챙겨보시고, 뭐 시장에 대한 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태에서 보시면서 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지 체크는 요런 거를 좀 기본으로 조금 보시면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